여러분 반갑습니다. 빛의 실제 속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여러분께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 속도이다, 이것을 좀 개념 파악을 올바르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빛의 실제 속도가 전자기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가 약 초속 30만 킬로,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속도는 광자의 무한 속도이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현대과학으로 이 광자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광자에 대해서 지금 개념 정의를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광자라 하면은 전자기파가 광자인지, 광전 효과에서 발생되는 빛의 입자성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광자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에 따른 전자를 또 광자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전혀 현대 물리학에서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의 실제 속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광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실제 속도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에 제가 이 광자에 대해서 광전 효과의 원인, 이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현재 광전 효과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래서 그 광전 효과의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놨으니까 광전 효과의 원인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 광자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린다면은, 이 광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한 속도인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이 있지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중력장도 있는데, 그것은 중력장은 사실상 그건지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장은 에너지입니다. 장은 분명히 에너지가 맞고요. 현대 현실 세계에서 개념 존재의 현상으로 볼 때 에너지 또는 질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장은 질량이 0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은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은 이제 전기자기학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장은 반발을 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장을 합치려고 한다. 장은 수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기자기학에 있는데요. 물론 요즘 전기자기학 책에는 보니까 잘 안 보이던데, 옛날 전기자기학 책에 보면 이러한 장의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성질은, 장은 분명히 에너지이고 질량이 0이고, 서로 같은 장은 반발을 하려고 서로 다른 장을 합쳐져서 크기가 세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는 수축하려고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성질을 이용한 제가 에너지 수축 이론이라고, 통일장 이론, 이것을 아시겠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뒤에 제가 이 모든 책에서 제가 밑에 기록한 책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뒤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광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광자를 파악해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이 서로 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서로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수히 전기장, 양자와 전자 간에 이 장을 형성하고 있는 개수가 많겠지요. 지금 여기 하나만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 원천적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던 이것을 세계의 변화를 줬다.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받은 여유만큼 이 다른 장을 유도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보존하려 해요. 이 전기장은 변화가 되면은 원래 받았던 에너지를 보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장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자기장을 유도하겠죠. 이 자기장은 질량 0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단독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라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을 다시 유도합니다. 이 전기장도 공중에서 단독 존재가 불가능해요. 질량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기장을 유지하고,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 바로 빛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과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자기파만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초속 40만 킬로미터 달리는 이 전자기판만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과학으로 이 광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광자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 전기장이 이제 원천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전기장이 지금 수없이 많은 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와 양자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건 이웃의 전자와 양자도 이런 장을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들이 애초에 빛의 발원지에서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은 아주 다양한 색깔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다양한 전자기파가 나오고 다양한 주파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빛은. 그래서 이제 이 장들이 서로 이제 이웃의 장끼리는 서로 이제 이게 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이제 전자기파가 서로 발생되면은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장이 만약에 됐다. 같은 장이 되면은 이게 서로 반발하려고 해요. 같은 장이고 서로 힘의 함량이 백타적으로 서로 그 방향성이 맞았을 때 그때는 서로 반발을 해버린다 이거죠. 물론 이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다른 경우는 서로 합쳐져서 전자기파가 이제 쎄져 버리겠죠. 쎄지는 경우도 그래서 빛의 발원지는 다양한 전자기파가 나오고 돼 있어요. 이제 서로 합쳐지고 쎄지고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의 장들끼리요. 그래서 이웃의 장들끼리 만약에 반발을 해버렸다. 반발을 해버리면 이 장은 질량이 0입니다. 질량이 0인 상태에서 만약에 반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속도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광자가. 근데 서로 다른 장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기장이 있고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장하고 관계없이 그냥 서로 반발해버린다는 것이죠. 서로 이제 여기 자기장이 있고 여기 전기장이지만은 이게 서로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발해야 뛰어나가도 전혀 간섭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그만 반발력이 있었다. 그때는 이론적으로 무한의 속도가 돼버려요. 이게 광자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한의 속도가 돼버리면은 이제 현대과학으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속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이것이 이제 무한대로 나와가지고 계속 무한대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물론 이것도 공중에 단독으로 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분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전기장이라면 자기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만약에 완전히 무한으로 됐다. 그러면 완전히 무한으로 달려버리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전 무한은 안 되겠지요. 아무리 진장이 0이라 하더라도. 반발력이 약할 때는 이제 조그만 반발력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빛의 속도 이상, 그것을 제가 무한대의 속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광자는 그 속도가 무한 속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무한 속도로 거의 달려가면서 교분을 한다는 것이죠. 전자기파, 전기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기장일 때는 바뀌면서 만약에 완전히 전기장으로 바뀌었다. 장이 완전히 성질이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자기파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장이 0이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질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또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가 없어요. 진장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파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광자가 교분을 하기까지 거의 그 속도는 거의 무한 속도죠. 무한 속도로 바뀐 다음에 이제 교분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자기파로 나가는데, 우리가 먼 우주의 정보를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파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주의 정보는 현재 시간대이다. 이것을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광자가, 이것을 제가 그래서 광자라고 합니다. 정의하겠습니다. 무한 속도로 달리는 이것이 광자이고, 현대 과학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 광자의 정의,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무한 속도로 달리는 이 장, 이것을 광자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한 속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한 속도로 달려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서 이제 전자기파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과학으로 그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이제 아주 붉게 가까이 보이는 것이죠. 붉게 보이는 이유는 이게 적외선은 이게 굉장히 짱이 커요. 이제 그 짱이 큰 경우에 반발력이 더 세겠죠. 그러면은 멀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적외선은 이제 아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붉게 보이는 것이죠. 적외선은 굉장히 이제 더 붉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K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붓게 보이는 것이죠. 그 현대과학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의 속도라는 것이죠. 우주의 정보는 현재 시간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 광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빛의 실제 속도를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광쟁 효과의 원인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이제 이것을까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우주 전체적으로 개념 에너지 정의를 약간 여기서 해드린다면요. 어떤 빛의 발원지에서 빛이 발생되면은 전자기파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공중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자가 나올 것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광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한속도로 달린 다음에 전자기파로 바뀐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간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광전 효과에 따른 입자성이었다면은 그 입자성이 어느 정도 주파수가 이상 돼야 광전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 광자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전자와도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 입자가 되면은 굉장히 주파수가 세야 돼요. 주파수가 세야 전자기파가 아주 작은 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반발력이 약하겠죠. 반발력이 약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전자하고 충돌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입자로 바뀌면 그것이 사실상 질량인지 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중성미자가 되고 전자와 부딪혀서 전자도 튀어나오고 이것이 이제 광전 효과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들을 현대 과학으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블랙홀로 이웃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공간 에너지로 가가지고 이 공간 에너지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또 이것도 제가 옛날에 올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 블랙홀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빅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주 에너지의 순환에 이것이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개념 정의를 좀 하실 줄 알고요. 제가 이 빛과 중성미자, 빛의 실제 속도, 그 불속도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책에 제가 현대과학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약 50여가지의 의문의지한 현상들을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해놨으니까 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 오시면 제가 책을 공개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바쁘신데 여러분께서 제가 중북난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주 정보는 현재 시간대이다. 이 영상을 그래서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바쁘신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